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볼 일 없다. 배려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친절은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당신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요구는 점점 커지고 당신의 기준은 무너지고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갑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말 속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 결국 그 끝은 무너진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겁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당신 인생을 무너뜨리는 7가지 유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끝없는 요구형 사람.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당신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그 친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허락한 친절은 곧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끝없이 높아져 갑니다. 오늘은 작은 심부름, 내일은 시간을 내달라고, 모레는 돈과 정성까지 슬며시 요구해 옵니다. 그들은 한 발 한 발 당신의 울타리를 넘어옵니다. 마치 우물에서 양동이 하나만 퍼가겠다던 사람이 어느새 물줄기 전체를 자기 것처럼 차지해버리는 모습. 그게 바로 끝없는 요구형 사람의 실체입니다.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의무로 변합니다. 늘 해줬잖아. 이번에도 해줘. 네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이 말들이 낯설지 않다면 이미 당신은 시험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호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 감사도 줄어들고 기대만 커져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다. 당신의 다정함도 그들의 눈엔 기꺼이 써도 되는 자원일 뿐입니다. 이기심은 거대한 욕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부탁, 작은 요구, 짧은 침묵 속에서 조금씩 당신의 선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맞춰주는 게 편하다며 스스로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나중엔 끝없는 요구가 되어 당신을 지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요구형 사람은 당신의 착함을 시험합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떠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내밀겠지요. 처음엔 부탁이었지만 이제는 권리가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삶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정성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지요. 착하다는 건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쓰이는 착함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착함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이번만은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경계를 허물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끝없는 요구형 사람은 한 번 채워진 기대를 다시 줄이는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마치 댐에 작은 금이 가면
물이 스며들어 결국 거대한 붕괴를 일으키듯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내 시간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요구에 무너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이지 모두에게 무너져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 곁의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끝없는 요구로 나를 시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2부. 질투로 무너뜨리는 사람. 당신이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승진했다는 소식,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 혹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때 함께 웃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무심한 얼굴로 넌 운이 좋네라고만 말한 사람이 곁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질투는 은밀합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는데 눈빛과 표정 속에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반복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웃음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행복을 깎아내리고 나의 가치를 낮추며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가장 은밀한 독이다. 이 말처럼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가진 기쁨도 작아집니다. 웃음을 참게 되고 자랑도 삼가게 되며 결국 스스로를 숨기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삶이란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하고 웃을 때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웃음을 불편해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색깔은 바래집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불행해지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며 잠시 위안을 삼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 독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번져옵니다. 너만 잘 되는구나. 예전 같지 않네. 이 말들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그 독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투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이지만 곧 비교가 되고 그 비교는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은 원망으로 바뀌어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맞이하는 기쁨은 더 귀한 법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것, 손주가 잘 자라는 것, 오랜 세월의 노력이 열매 맺는 순간,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삶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괜히 얘기했나? 이제는 조용히 지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 삶의 기쁨은 줄어듭니다. 질투는 사랑을 가장한 무시로, 친구를 가장한 경쟁으로, 때로는 가족을 가장한 비교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삶을 지키려면 누군가의 질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얻은 성취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로 무너뜨리는 사람은 곁에 두면 결국 내 마음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내 웃음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 내 기쁨을 나와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이들만 곁에 두면 됩니다. 질투는 독입니다. 그 독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 독이 스며드는 순간 내 삶의 기쁨은 빛을 잃습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먼저 곁에 둘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3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한데 끝내 네가 잘못했잖아라며 책임을 돌려버리는 사람, 주변에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사소한 일이니 내가 받아주자. 괜히 따지느니 참는 게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된 그 습관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언제나 변명합니다. 그때 네가 옆에서 말렸잖아. 네가 도와줬으면 일이 달랐을 거야. 결국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이 모습을 오래 마주하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나? 내가 괜히 한마디 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마치 집안 쓰레기를 자꾸 남의 마당에 몰래 버리는 이웃과도 같습니다. 자신은 깨끗한 척하지만 남의 공간만 더럽히고 불편은 남에게만 남기는 것이죠. 처음엔 한 번 정도는 참아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당신은 점점 더 위축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까지 떠안다 보면 삶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아픕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의 동료, 가까운 이들에게서 책임 전가를 당하면 그 상처는 몇 배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야. 이 말들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찌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나는 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일까? 내가 늘 문제를 만드는 건가?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인생의 무게마저 불필요하게 짊어지게 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지 못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어깨에 그 무게를 얹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의 짐꾼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후반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구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몫과 상대가 감당해야 할 몫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타인의 무게로 짓눌리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엔 서툴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늘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였고 그들은 가해자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산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거기에 남의 짐까지 얹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곁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도 무너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은 언제나 같은 자리를 맴돌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당신 역시 제자리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을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을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4부. 부정의 전염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짓누르는 사람 말입니다. 날씨가 맑아도 오늘도 덥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다 뭐냐?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비관의 눈으로만 보는 듯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아 그냥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던 말이 계속 이어지면 내 마음까지 어둡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웃는 얼굴이 전염되듯 불평과 한숨도 옆 사람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처음엔 작은 그림자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 사람 믿을 게 못 돼.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내 입에서도 튀어나올 때 나는 이미 부정의 전염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즉, 부정적인 태도를 곁에 두면 내 삶마저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부정의 전염자는 희망의 눈을 가립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고 감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곁에 있으면 내 삶의 색이 바래고 마침내 무너져가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없다, 자리가 불편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마저 같은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만 남았습니다. 부정은 마치 곰팡이 같습니다. 처음엔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피어나지만 그대로 두면 금세 번지고 온 벽을 시커멓게 물들입니다. 부정의 전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투정 같아도 결국 내 삶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겠지. 내가 들어주는 게 낫겠지.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빛을 앗아가고 나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소연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정의 전염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풀 의지가 없습니다. 늘 세상 탓, 사람 탓만 하며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나까지 문제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삶의 후반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전염자 곁에서는 그 평온이 깨집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마저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대화가 내 삶을 어둡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정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공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정의 전염자는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5부.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도, 평생 친구도, 가까운 가족도 모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낯선 이가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이 그 믿음을 배신할 때 생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말은 따뜻하고 표정은 친절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계산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널 위해서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들이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처음엔 작은 배신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어기거나 비밀을 다른 이에게 전하거나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음 배신의 문을 쉽게 열어줍니다. 배신은 불처럼 번져갑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았지만 그 불이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관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믿음을 잃은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보다 더 아픈 건 우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 말처럼 배신은 물질보다 마음을 더 크게 다칩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늘 피해자인 척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 입장도 이해해줘.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일 뿐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은 없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반복됩니다. 한번 거짓으로 넘어갔다면 다음엔 더 큰 거짓을 꾸미고, 한번 약속을 어겼다면 다음엔 더 큰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들의 곁에 있는 사람만 끝없는 실망을 겪게 됩니다. 믿음을 배신당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잘못 믿었나?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준 건가? 결국 자신을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긴 그 사람의 선택,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그 소중한 관계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가벼운 배신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젊을 땐 쉽게 잊어버렸던 상처도 나이가 들수록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은 돌아오겠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저버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뿌리를 흔들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며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신은 작은 거짓에서 시작되지만 끝내는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관계에 폐허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인가? 이 구분이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6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긴 설명이 없어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끝내 공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외면한 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몸이 아파 쉬고 싶을 때조차 그건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 슬픈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릴 때도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공감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은 점점 고립됩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구나. 차라리 말하지 말자. 결국 침묵이 습관이 되고 내 감정은 마음속에 묻혀버립니다. 공감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공감 없는 사람은 늘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 경험으로만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만 평가합니다. 그런 곁에 오래 머물면 나는 스스로를 찾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힘들다고 한 건가? 이런 의심이 자꾸 커지고 결국 내 마음은 위축됩니다. 삶의 후반부에 우리는 더 큰 위로나 이해를 원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네 마음을 안다는 말, 그 공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공감 없는 사람 곁에서는 그 작은 바람조차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픔이 비교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내 기쁨조차 가볍게 무시당합니다. 네가 그 나이에 뭘 기대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공감 없는 사람은 타인을 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잣대와 필요 속에서만 상대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다시는 털어놓지 않게 되고 결국 내 삶은 혼자 견디는 시간으로만 채워집니다. 공감 없는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키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뭐 대단하냐며 내 웃음을 줄입니다. 또한 내 아픔을 가볍게 여기며 별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렇게 내 눈물을 폄하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가 곁에 있어야 내 삶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공감 없는 사람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홀로 서 있게 만듭니다.
그 외로움은 깊고 길어서 나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공감 없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수록 내 마음은 병들고 내 영혼은 고립됩니다. 공감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래야 내 삶은 지켜집니다. 7부.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선택권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조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 바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알아? 그냥 내 말대로 해. 그 길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 마치 당신의 삶이 자신의 것인 양 결정을 대신하려 합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경험이 많으니 믿어야지. 내 편이 되어주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조언이 사실은 내 삶을 빼앗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눈치를 보고 늘 허락을 구하며 내 삶의 방향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결국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인데 나는 왜 주인이 되지 못했을까? 이미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끌려다닌 결과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조종하려는 사람이 항상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오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널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속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괜히 네가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네가 아는 건 부족해. 이 말들은 사실 당신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자신감은 줄고 내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내가 뭘 알겠어. 차라리 그냥 따르는 게 낫지. 그 순간 내 삶의 키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건 내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남이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하려는 사람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선택권만 빼앗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엔 책임을 전가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두 가지 독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한 결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는 사람, 그런 관계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은 내 삶을 자기 틀에 맞추려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나는 그 틀 속에 갇혀 살게 되고 내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이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니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용기가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조종하려는 사람은 처음엔 강하게 나옵니다. 거절당하면 불쾌해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내 선택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과 진짜 우정은 내 선택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곁에 있는 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의 키를 다시 잡으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길만이 진짜 내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곁에 두면 반드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없는 욕으로 나의 친절을 갉아먹는 사람, 내 기쁨을 시기하며 질투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고 내 어깨에 무게를 얹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로 삶의 빛을 가리는 사람, 믿음을 배신하며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 내 감정을 가볍게 여겨 상처를 남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선택을 빼앗고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 이 7가지 유형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곁에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삶의 기둥을 흔들며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착함과 친절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흘려보내서는 결코 오래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소중하기에 누구에게 열어줄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은 지옥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천천히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곁에 둬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 결단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반대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몇 사람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길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지킨 울타리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준이 되어 더는 무너지지 않고 더 깊은 평온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으며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